자, 이제 3단원 도형의 이동, 그렇죠? 도형의 이동의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66쪽이 되겠네요. 자, 1번. 자,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 요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건 문제풀이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을 거고요. 그거를 C라고 해서 X좌표, Y좌표 같을 테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K, K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AC하고 BC가 같다 이런 얘기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루트가 나오니까 얘가 같다는 거는 제곱해도 똑같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는 이제 사라질 거고요. K-2의 제곱 AC부터 구하는 거예요. 플러스 K 빼기 1의 제곱은 자, BC K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5의 제곱. 자,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더하기 요렇게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K제곱 마이너스 10K 더하기 25 K 두 개 여기도 두 개 사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6K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8K 더하기 41. 자,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 이렇게 이동합시다. 그러면 12K가 36이 될 거고요. 그러면 K는 3이 되겠네요. 저는 K를 구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는 K는 주어지지 않았죠. 뭘 구하는 거냐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는 3,3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 2번.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건 뭐 두 점을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A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이 원래 공식은 뭐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이지만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사실 어느 쪽에서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A에서 5를 뺐죠. 그런데 이제 Y쪽을 보면 1에서 A를 빼는 게 순서상 공식상으로는 맞지만 제곱 때문에 A에서 2를 빼도 돼요. 그러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에다 Y끼리 뺀 거의 제곱을 더한 것과 똑같죠. 자, 어쨌든 이거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요. 좀 길게 A제곱 빼기 10A 더하기 25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2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6이죠.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데 지금 이 AB의 길이는 루트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 이 안에 있는 얘가 최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6 요거의 최소 얘가 최소가 되는 A를 찾을 거예요. 이건 뭐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죠. 9가 필요하고 다시 9를 빼고 26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대로 쓰고 자, 이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A 빼기 3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곱해서 뒤로 빼면 되죠. 26 플러스 18. 실제로는 여기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최소가 될 때에 A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때 A 값이 나오죠.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C가 90도가 되도록 요거 C가 90도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떤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90도라는 거죠. 우리가 직각 삼각형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실제로 빗변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각 90도인 각이 나왔으니까 선분 AB가 빗변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면 되죠.
즉 A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걸 쓰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제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루트는 다 사라지죠. 자, 먼저 AB. 자, AB 하면 그런데 자, AB는 x끼리 뺀 거의 제곱. 즉 x끼리 빼면 5죠. 25. 그런데 루트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좀 루트를 넣고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일단 y끼리 뺀 거의 제곱은 25. 자, 얘는 자, 루트 x끼리 그다음에 이제 AC 요거죠. x끼리 뺀 거의 제곱은 4. y끼리 뺀 거의 제곱은 k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제곱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BC죠. x끼리 뺀 거의 제곱 9, y끼리 뺀 거의 제곱 k 제곱. 근데 실제로 이제 루트하고 제곱은 이렇게 사라지죠. 여기 제곱을 안 썼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50은 4 더하기 k제곱 빼기 10k 더하기 25 플러스 9 더하기 k제곱. 됐죠? 자, 우변을 먼저 정리를 합시다. 천천히. 우변 먼저 정리하면 2k제곱 마이너스 10k죠. 지금 이제 계산하지 않은 거는 요거 상수만 지금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34, 그 다음에 여기가 38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38에서 50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10k 빼기 12가 되죠. 얘가 0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5k 빼기 6이 0이니까 k 마이너스 6 k 더하기 1이 0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6이다. k의 조건이 혹시 있나요? 모두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6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C와 그러면 C부터 찾아야 되죠. 그렇죠? 요 C부터 찾아야 되는데 C는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거니까 공식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다 그냥 좀 메모를 좀 해보면 3대 2로 외분하는 거죠. 자, 이 외분하는 점의 점 C의 좌표를 C를 이렇게 잡아주면 x, y라고 하겠습니다. 자, x는 첫 번째 x는 외분이면 빼는 거죠. 3-에 자 3부터 이렇게 엇갈려 곱하는 거죠. 15 마이너스 4 그러면 분모는 1이니까 11. y는 똑같이 3-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8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1이네요. 따라서 C의 좌표는 11, 마이너스 11일 거고 원점으로부터 C까지의 거리는 루트 11제곱 플러스 11제곱이니까 11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두 점에 대하여 AB를 이것도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네요. 일단 오른쪽에 메모를 좀 하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까요? 자, 그럼 P라는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찾을 거예요. 자, P라는 점은 내분이니까 더하는 거죠. 3 더하기 1분의 엇갈려 곱하죠. 9 더하기 마이너스 5 3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27 더하기 5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4죠. 그렇죠. 분모가 4고 분자가 4니까 얘는 결국 P라는 점이 1, 그 다음에 Y좌표는 4분의 32니까 1,8이네요. P라는 점의 좌표는 결국 1,8이 됩니다.
자, Q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Q는 이제 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Q라는 점은 외분이니까 이제 백입니다. 3-1분의 9-5, 3-1분의 27-5가 되겠죠. 자, 그럼 X좌표부터 계산하면 2분의 14니까 7이고요. Y좌표는 2분의 22니까 11이에요. 따라서 Q라는 점의 좌표는 7,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PQ를 찾고 이 PQ의 중점을 구하라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PQ의 중점의 좌표는 X좌표를 A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평균이잖아요. 2분의 1 플러스 7이니까 4. B는 2분의 8 플러스 11이니까 2분의 19.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건 A, B를 구하는 거죠. 4 곱하기 2분의 19니까 38 이렇게 나오겠네요. 6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세변 AB, BC, CA의 중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이건 그림으로 먼저 좀 잠깐 그려서 볼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ABC의 무게중심이 아니라 얘네들의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요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일치합니다. 똑같이 그림상으로도 보면 이게 지금 무게중심은 중선 연결한 것들의 교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이 점이 이제 중점이니까. 그러면 봐도 일치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얘를 좌표를 가지고 이용을 해도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작업은 생략을 하고 하겠고요. 결국 중점의 삼각형 ABC의 중점을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무게중심의 좌표와 똑같다. 따라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같으니까 얘를 구하라 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면 요거의 무게중심의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니까 3분의 6, 2가 되겠네요. Y좌표는 3분의 3 더하기 7 더하기 11이네요. 그럼 3분의 21이니까 7이 되겠죠. 나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형식도 좌표 형식으로 써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7번 직선. 자, 여기 보면 직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직선은 요거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은 또 얘하고 수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선에 대해서 두 개, 하나는 평행, 하나는 수직이죠.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고요.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세 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첫 번째. 자, 얘는 3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직선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ay가 x니까 y는 a분의 1이죠.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a가 0이면 안 되지만 기울기가 평행하다고 했으니 요 직선도 이제 기울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a가 0은 아닐 테니까 x 빠졌네요. 자, 평행이니까 여기서 직접 비교하면 a 값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3이죠.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직선 ax 빼기 by 더하기 3은 0. 이제 n은 by는 a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y는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3. 자, 요 경우는 이제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b분의 a. a는 좀 이따 정리한 다음에 쓸게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a는 3b인데 지금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 뭘 구하는 거죠? b 빼기 a. b 빼기 a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되나요? 그렇죠. 7번은 2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8번.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2로. 자, 여기도 이제 외분하는 점이 나왔네요. 자, 읽어보면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요거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 직선은 요 점을 지나고 AB의 수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B의 1대2 외분점과 그 AB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게 순서겠네요. 자, A라는 점은 3,7, B는 4,9니까 자, 얘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자, 요 X좌표는 어떻게 나오나요? 1 빼기 2분의 엇갈려 곱하는 거죠. 4 마이너스 6. 그러니까 2일 거고요. Y좌표는 1 빼기 2분의 9 마이너스 14. 그러면 5가 되나요? 따라서 외분하는 점은 2,5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 얘는 얘를 이제 지나는 거죠. 자, 이제 기울기. 자, AB라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의 증가량은 1이죠. 1일 때 Y 증가량이 2니까 2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런 말이니까 뭐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맞춰야 되죠. 이제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합시다. 2y는 10, 2y 빼기 10은 마이너스 살아남은 거 잘 체크하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고요. 우변을 모두 좌변으로 넘겨야겠네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이제 직접 비교가 가능하죠.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2네요.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랬으니까 1 플러스 144니까 145 됐죠. 자,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OABC가 있는데 두 직선이 이 직사각형 넓이를 3등분한다. 이제 이 그림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 전체 넓이가 6 곱하기 12 그러니까 72죠. 그러면 각각의 넓이는 24가 돼요. 여기도 24고 여기도 24고 여기도 2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직선이 평행이니까 일단 먼저 가운데 이 직사각형 요 사각형을 보면 얘는 평행사변형이거든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여기에다가 얘를 곱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 길이는 어차피 6으로 고정됐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그렇다면 넓이가 24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 길이는 4가 돼요. 일단 요거 하나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놔두고요. 일단 요렇게 일단 먼저 직관적으로 가운데 요 길이 하나 찾은 거를 좀 체크해 두고요. 자, 그러면 구해 보겠습니다. 요거 싹 좀 지우고. 자, 먼저 요 넓이를 좀 구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넓이를 구할 건데 이제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합동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요것만 먼저 구해볼게요. 요거는 사다리꼴이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 이제 24가 나올 텐데 얘는 2분의 1에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얘랑 평행이니까 높이는 6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럼 필요한 거는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먼저 요 길이는 y절편하고 똑같으니까 b일 거고요. 요 길이는 x 대신에 6을 대입하면 되니까 6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약분하면 3이 되고 이거 또 약분하면 8이 될 거고요. 2b 플러스 6. 아, 그럼 b는 1이네요. 그렇죠? 자, b가 1이면 이제 그러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a만 구하면 되죠. a만 구하면 되는데 이 a는 여기 y절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 길이가 지금 1이라고 찾아냈죠. 여기가 1. 근데 아까 처음에 요거 길이 4잖아요. 여기는 5가 되겠죠. 따라서 b가 1이고 a는 5가 돼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5입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도 뭐 구할 수 있겠죠. 뭐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자, 10번. 두 점 A 점 2,3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이건 그냥 그대로 뭐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2,3에서 이 길이 구하고 2,3에서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되죠. 그럼 먼저 왼쪽 직선, 요 직선까지 길이를 구하면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2,3 대입하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죠. 자, 얘하고 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루트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2,3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얘랑 똑같다. 이런 말이죠. 자, 정리하면 좌변은 루트 2분의 분자가 4가 될 거고요. 얘가 루트 5분의 절대값 a 빼기 4가 되죠. 그러면 절대값 a 빼기 4를 이제 계산하러 들어가면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곱하기 4죠.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루트 10이 돼요. 그렇죠? 맞죠?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절대값 a 빼기 4가 2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아라. 이런 문제죠. 그 합을 구하라. 그런 문제죠. 절대값이 얼마다라고 나왔으니까 절대값 a 빼기 4, 즉 a 빼기 4는 2루트 10이거나 또는 a 빼기 4는 마이너스 2루트 10이죠. a는 4 더하기 2루트 10이거나 또는 a는 4 빼기 2루트 10이죠. 따라서 a들의 합은 그 합은 8이 되죠. 그렇죠. 11번. 원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찾아라.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길이의 최대값을 찾아라. 자, 얘는 일단은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이 구하면 돼요. 원점 0, 0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건데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3-kx 마이너스에 1 플러스 ky 플러스 2는 0이죠. 자,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러 들어가면 루트 3-k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0니까 2만 남죠. 그러니까 요거에 얘가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고정되어 있고 분모만 바뀌죠. 분모가 막 커지면 이 전체는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의 최대를 구하라라는 건 뭐냐?
이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말과 같죠. 얘가 최소일 때 전체 값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바뀌어요. 분모 요거가 최소가 되는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라는 문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것만 좀 보면 3-k제곱과 요거의 합의 최소값 구하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자, 정리하면 플러스 9 플러스 k제곱 2k 플러스 1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0. 자, 이거 2로 묶어내고 여기까지 보면 1과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10은 원래 있던 거니까 k-1의 제곱 그 다음에 계산하면 8이죠. 따라서 분모 루트 안에 있는 값의 최소는 8이에요. 즉 요 안에 있는 요거 요만큼 얘가 8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8분의 2가 나옵니다. 그렇죠? 얘는 2루트 2분의 2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요. 따라서 최대값은 2분의 루트 2입니다. 자, 이렇게 푼 거는 순수하게 계산을 통해서 풀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 요 식을 좀 잠깐 복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거거든요. 이 식. 자, 이 직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 직선은 못 그려요. 왜 못 그리냐면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k가 얼마인지 알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직선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직선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직선은 k가 1이든 2든 3이든 k 값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요. 한 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 점이 어딜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k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항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k가 1이든 0이든 뭐 어떤 것에 관계없이 이 식을 항상 성립하게 하는 x값과 y값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면 어떨 때냐면 요 앞에 있는 게 0일 때 요 앞에 있는 게 0일 때 이때는 k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을 해요. 즉 x 플러스 y가 0이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인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과 y값 그 x, y는 k가 뭐가 든 상관없이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구해보면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면 4x 플러스 2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y는 2분의 1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이걸 좌표평면상에 잠깐 그릴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을 찍으면 요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지 몰라요.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마치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뭘 구하는 거냐? 원점에서죠.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이 직선까지 길이를 구하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다.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직선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길이는 계속 짧아지죠. 요 길이가 계속 조금씩 짧아지겠죠. 이렇게.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밖으로 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줄어들어요. 맞죠? 이걸 이제 그 지우즈브라 그래프로 보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이쁘게 잘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얘가 최대가 될까요? 어디냐면 요 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이 되도록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최대예요. 이때가 최대가 나옵니다. 그때의 최대값은 뭘까요? 바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어떤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면 이거는 얘는 0,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까지의 거리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루트 제곱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 직선에서 요런 형식의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에 만약에 만난다면 교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 L에 관한 식을 한쪽을 0으로, 그러니까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L을 이렇게 쓰고 L'을 a 프라임 x b 프라임 y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쓰면 돼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 하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얘네들을 더하는데 한쪽에다가 k를 곱해서 더한 거를 0이다라고 쓰면 돼요. 이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k를 여기 붙인 것과 여기 붙인 거에 차이가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여기 붙였느냐 여기 붙였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결론만 살짝 얘기를 하면, 만약에 K를 이쪽에 붙였으면 이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맞아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맞는데 이 직선은 L'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L'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K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붙어 있으면 이제는 반대로 이 직선은 L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자, 이제 12번 풀어보겠습니다.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쓰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항상 원이 되지는 않아요. 식으로는 이런 형식이지만 우리가 얘를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없냐는 건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얘를 이제 원의 방정식 만들면 완전제곱식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없이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식을 만족하는 x, y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원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지름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먼저 x부터 만들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4x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왼쪽에 4가 필요할 거고 오른쪽도 4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9가 필요하니까 오른쪽도 9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y 빼기 3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k 플러스 1은 다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3에서 k 더하기 1을 뺀 거니까 k 빼기 1, 그러면 12 빼기 k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원이 되냐면 얘가 반지름이니까 0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K는 12보다 작아야 원이 됩니다. 됐죠? 13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원이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R이 D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의 길이가 4일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림을 좀 더 뭐 이게 좀 더 크게 그리면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가 원점 0,0가 되겠죠. 이렇게 A, B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길이가 4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개의 보조선을 살짝 그을 수 있는데 A에서 중심을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리고 이 중심에서 이 A 그 현의 수선을 내리면 그러면 요 길이랑 같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반지름 R이죠. 뭐만 알면 되냐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요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구해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인 0,0에서 직선인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다 0이니까 대입하면 5가 되죠. 루트 5네요. 여기가 루트 5란 얘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쓰면 r제곱은 4 더하기 5가 되니까 9네요. r은 반지름 즉 길이니까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14번.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자, 그러면 이 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직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있을 텐데 이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러한 원 이러한 원의 중심을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는 이 점과 이 점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걔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찾아서 걔네들의 중점만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연립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요거를 다 대입할 거예요. y 대신에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이니까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2x 플러스 1 빼기 3이 0 그러면 5x제곱 그 다음 여기가 4, 7이니까 11x죠. 이쪽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5x네요. 1하고 여기 마이너스 8하고 3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렇죠.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가 되죠. 그때 y 값을 찾으면 되죠. 여기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2 대입하면 5죠. 따라서 두 교점의 좌표는 얘하고 2,5니까 원의 중심은 2분의 1,2가 되나요?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평균 x들끼리의 평균, y들끼리의 평균이 될 테니까 됐죠? 15번. 두 원이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 두 원이 L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원이 어떤 직선의 대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원의 중심이 대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원의 중심이 대칭이 되는 그 선을 찾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요거에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의 중심은 3,-1이고 두 번째는 -5,3이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첫 번째로 이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겠죠. 따라서 중점의 좌표는 -1,1이에요. 그다음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수직인 거니까 자, 얘네들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8이죠. y의 증가량은 4니까 -2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실제로 구하려고 한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y-1은 2배에 x 마이너스의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16번 직선이 2차 함수하고 원에 동시에 접한다. 이제 직선이 2차 함수와 원에 동시에 접하는데 이 직선이 2차 함수랑 접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연립해서 판별식이 0 써야 돼요. 그런데 직선을 원하고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립하지 않고 이제 D하고 R 그 관계를 쓰면 되죠. 자, 먼저 y는 ax 플러스 b하고 y는 2x 제곱이 접한다. 이것부터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하면 이렇게 나오죠.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b가 0이니까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의 c a제곱 플러스 8b가 0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과 x제곱 여기에 접하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인 0,-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자, 이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식을 좀 정리해야겠네요. 따라서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1 대입하면 1 플러스 b죠. a 쪽은 사라질 거고요. 이게 반지름인 1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을 해야 돼요. 연립을 해야 되는데 문자 하나를 바로 이제 소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a제곱은 마이너스 8b죠. 이걸 이 식에다 적용을 할게요. 그럼 루트 1 빼기 8b 분의 절대값 b 플러스 1이 1이죠. 이 말은 절대값 b 플러스 1은 루트 1 빼기 8b랑 똑같고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과 루트가 다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1 빼기 8b가 될 거고 b제곱 플러스 10b가 0이니까 b는 0 또는 b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b가 0이면 a가 0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문제 조건에서 a는 0이 아니랬으니까 안 될 거고요. 그러면 b가 10이면 a는 80이죠.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실제 맞는 거고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a제곱이라고 써야겠네요. 이 부분이 a제곱 플러스 b니까 80 플러스 마이너스 10 따라서 계산하면 70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17번 A와 직선 원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보면 x축이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이 원은 중심이 0, 0고 반지름이 루트 18 그리고 3루트 2가 되는 그렇죠? 그다음 마이너스 8 여기에서 접선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이제 직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기울기의 최대를 구하라라는 얘기죠.
현재 요 점과 연결했을 때는 이 그림이 그 직선인데 얘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게 딱 접할 때까지만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접하는 요 점,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제 기울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까 기울기를 가정합시다.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면 y-0은 m의 x-의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직선은 y는 mx 플러스 8m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 직선이 원과 접하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 즉 제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8m은 0. 그래서 그 거리가 반지름인 3루트 2와 같다.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제로 제입하면 8m만 남을 거고 여기가 3루트 2 됐죠? 이거 좀 정리를 하면 얘는 3루트 2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죠. 다 제곱하면 되겠네요. 64m제곱은 18에 m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8m제곱이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면 46m제곱이 18이 되죠. 따라서 m제곱은 18이니까 23분의 9. 그렇죠? 그러면 나는 m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m 구해야겠네. m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는 요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죠. 나는 플러스만 구하면 되니까 루트 23분의 9. 그러면 루트 23분의 3이니까 23분의 3 루트 2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직선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일치한다. 뭐 그대로 하면 되죠. 2x 플러스 y 빼기 4는 0. 자, 얘를 먼저 x축으로는 이만큼 이동을 하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으면 되죠. 그렇죠? 자, 얘를 이제는 y축으로 n만큼이죠. 그러면 2배의 x 마이너스 더하기 y 빼기 n 빼기 4가 0이다. 정리하면 그렇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얘가 뭐랑 똑같다? 2x 더하기 y 빼기 3. 2x 더하기 y 빼기 3하고 똑같다. 얘네들이 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일치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n은 마이너스 5인가요? n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 이동한 삼각형 요거에 대하여 A'의 좌표가 9,2일 때. 자, 일단 요 문제가 좀 길어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요 삼각형을 평행 이동했다는 거예요. 평행 이동했는데 어떤 평행 이동이냐면 결국에는 A란 점이 A'으로 가는 평행 이동이죠. 그런데 A'의 좌표가 9,2니까 요거는 X축으로 5만큼, Y축은 2만큼 이동한 평행 이동이죠.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이제 얘네들이 다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5'은 5,2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에 내접하는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나 생각하면 되냐면 이 원 있죠. 요 원은 결국 이 원도 평행 이동된 거죠. 그렇다면 이 원이 평행 이동되기 전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중심도 똑같이
같은 평행이동 방식으로 이동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좀 구하면 그러면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자, 이 안에 이제 내접하는 평행 이동하기 전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이 중심의 좌표는 결국 반지름하고 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R이면 여기는 3 빼기 R이죠. 그럼 여기는 4 빼기 R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개 더한 거 7 빼기 2R인데 이 값이 5가 돼야 되죠. 이 피타고라스 수 3, 4, 5이니까. 그러면 R은 얼마가 나오냐면 R은 1이에요. 아, 얘는 반지름이 1이고 X축, Y축에 접하니까 이 원의 중심은 1,1이죠. 요거를 X축으로 5,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것. 얘는 6,3이죠.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원은 중심이 이러한 원이에요. 반지름은 1인 것. 그렇죠?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x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이 1이다.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36 y제곱 빼기 6y 더하기 9는 1.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2x 빼기 6y, 그 다음에 36에다 9를 더하면 45인데 오른쪽에 1이 있으니까 44가 되겠죠. 뭘 구하는 겁니까? 아, 뒤에 있는 얘가 A, 얘가 B, 얘가 C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따라서 마이너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44죠. 44에서 18을 빼라.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26이 되겠네요. 자, 이제 20번. 두 직선이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를 모두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요 직선에 대한 원점 대칭, 그 직선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노란색으로 체크된 그 직선, 원점 대칭하면 각각의 부호를 모두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nx, 그 다음 마이너스의 m 빼기 2의 y 플러스 5가 0. 그렇죠? 이 직선이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초록색 요거랑 똑같아야 되죠. 서로 두 직선이 같다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게 5하고 5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의 n 빼기 2는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더하기 3이 0이란 직선과 cx 더하기 dy 플러스 6이 0이란 이 두 직선이 서로 같은 직선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다 이렇게 풀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이제 요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얘가 다르잖아요. 얘가 이미 다르니까 A하고 C, B하고 D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그러니까 2ax 더하기 2by 플러스 6은 0. 자,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라도 맞춰놔야 나머지를 이게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m 빼기 5n이니까 이거면 단순하게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플러스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m 왼쪽으로 옮길게요. m 빼기 n은 1이라는 직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계산이 하나 잘못된 게 하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자, 이 부분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직접 비교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n은 m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m 빼기 2는 마이너스의 n 빼기 1. 그렇죠? 그러면 왼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m 빼기 n은 1이라는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만 왼쪽으로 옮길게요. m 빼기 n은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오른쪽으로 옮기면 1이죠. 위에서 아래 그대로 더하면 마이너스 2n은 2니까 n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m은 0이 나오네요. 그래서 m 빼기 5n은 어차피 m은 0이니까 계산하면 5가 되겠습니다. 22번. 자, A를 지나는 직선 A를 지나는 직선 L을 뭐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L이라는 직선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L을 Y는 X에 대칭하고 Y축 대칭했다. 그랬더니 A를 지난다.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L을 찾아야 되니까 기울기를 가정을 좀 해야겠네요. 실제로 이것도 기울기 구하는 문제죠. 따라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L이라는 직선은 y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은 기울기 m에 x 빼기 5. 그래서 얘를 첫 번째 y는 x에 대칭시키면 x랑 y가 바뀌죠.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을 시키면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m에 y 빼기 5.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A를 지난다는 거거든요. 점 A는 5,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은 m에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m이니까 m은 3분의 2다. 됐죠? 자, 22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둘레길의 최소값 찾아라. 자, 이거는 물론 뭐 그냥 계산을 통해서 구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AB 길이 구하고 BC 구하고 CA를 구해서 더한 거 이거를 계산해서 뭐 최소값을 찾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어렵죠. 왜냐면 각각의 루트로 나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값들이 어떤 식으로 통합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얘는 단순하게 계산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제곱이라면 그 제곱의 합 각각 3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이렇게 계산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으면 이런 식의 방식의 풀이를 써서 해도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제곱이 없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그냥 계산을 통해서 풀이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림을 좀 이용해서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Y는 X란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A라는 점 4,2 한 요 정도 A를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B는 X축, C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B가 여기에 있다. 또는 또 C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결정되지 않았어요. BC가 막 움직이니까.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y는 x라는 직선에 a란 점을 대칭시켜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a란 점을 대칭시켜서 한 요 정도 가겠네요.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 x축을 대칭해서 a를 또 보낼 거예요. 얘를 2 프라임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a 프라임하고 c를 연결하고 b하고 a2 프라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빨간색 이 세 변의 길인데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요 선분의 길이의 합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B하고 C가 어디에 있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짧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딜까요? A 다시하고 A 프라임하고 A2 프라임이었을 때 그때 만나는 요 점과 요 점 여기를 C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을 때가 바로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엔 필요한 건 뭐냐면 A 프라임, A2 프라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A 프라임과 A2 프라임의 좌표를 찾아야겠네요. A 프라임 좌표는 2,4죠. Y는 X에 대칭시켰으니까. A2 프라임은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죠. 4, -2. 그럼 이거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요? X쪽으로는 이만큼 증가했고 Y는 -6만큼, 즉 -3의 기울기니까 Y-4는 전 A 프라임 좌표를 쓸게요. -3에 X 빼기 2 정리하면 Y는 -3X 플러스 6이죠. 그러면 4 더하면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첫 번째 C를 찾아보겠습니다. C는 Y는 X랑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넘어가면 4x니까 x는 4분의 10, 2분의 5. 그렇죠? y도 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c라는 점의 좌표는 c는 2분의 5, 2분의 5가 될 거고요. 그다음 b는 어떻게 구할까요? x축과 교점이니까 y 대신에 0을 넣으면 돼요. y 대신에 0을 넣으면 x는 3분의 10이죠. 따라서 b는 3분의 10, 0이면 그러면 되죠. 그렇죠. 자, 2번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A하고 B의 값을 찾아라. 다 됐잖아요. 지금 제가 뭘 풀었죠, 지금? 지금 2번부터 풀었죠, 제가. 그렇죠.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사실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뒤집어서 풀었는데 지금 제가 푼 게 2번 문제고요. 1번은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A 프라임, A2 프라임이라는 선분의 길이죠. 두 좌표는 찾았으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 4,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36, 루트 40이네요. 따라서 2루트 10이 되죠. 1번과 2번을 좀 뒤집어서 풀었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직선 3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 어떻게 직선이 그려져야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까요? 첫 번째는 요 경우죠. 셋 다 평행한 경우. 그런데 이 23번 문제에서는 셋 다 평행한 경우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이미 평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 직선 이렇게 그려져요. 이 상태에서 요 직선을 어떻게 그렸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그어지는 거. 그렇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색을
요색으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는 경우 또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통과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직선이 얘하고 평행이거나 또는 얘하고 평행이거나 또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얘가 지나거나 그렇죠.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x-y는 0 이거는 y는 x니까 기울기는 1이에요. 두 번째 x 플러스 y 빼기 2는 0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세 번째 직선은 5x 마이너스 ky 빼기 15가 0인데 ky가 5x 빼기 15죠. k가 0일 수는 없어요. k가 0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기울기가 없으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삼각형이 항상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걔는 이제 그 교점을 지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k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나머지 이 직선과 이 직선과 평행한 걸 볼 거니까 k가 0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k가 0이 아닐 때를 가정해서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거하고 k분의 15 그래서 이 k분의 5라는 값이 1이거나 k분의 5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k는 5 또는 k는 마이너스 5네요. 그렇죠. 자, 나머지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나머지 하나는 이 경우죠. 이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2x-2는 양 똑같이 더하면 그럼 x는 1이고 y도 1이죠. 즉 1,1을 요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을 여기다 대입하면 5 빼기 k 빼기 15가 0이니까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세 개를 다 찾았죠.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따라서 k들의 합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24번 원과 x축에서 만나고 y축에서 각각 두 점씩 만날 때 a, b, r의 값을 정하라.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서 보면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점과 요 점의 좌표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원점에서 중심에서 여기서 x축이지만 현이 되겠죠. 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직이 등분하잖아요. 그리고 요 좌표하고 요 좌표의 중점의 x좌표가 중심의 x좌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A란 점과 B란 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라는 값과 그 다음에 4라는 값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가 중심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1이죠. 그렇죠? 이게 A가 될 거고요. Y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 그러니까 2 더하기 2 루트 3과 2 빼기 2 루트 3의 중점 가운데 계산하면 2죠. 얘가 b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1,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찾아야 될 원의 방정식은 요거죠. R만 구하면 되겠네요. R은 뭐 아무거나 좌표 대입하면 되겠네요. A란 점의 좌표 대입할까요? A가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9네요. Y 대신에 0 대입하면 4가 되고 R제곱은 13입니다. 그러면 다 됐죠. A 더하기 B 더하기 R제곱은 16이 되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세 번째 도형의 이동의 대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